여러분, 시험 공부 엄청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당일에 오늘 시험 취소해요 라는 공지 받은 적 있으세요? 아, 없으시다고요?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직장에서 야근까지 해가며 프로젝트 완성했는데 팀장이 갑자기 그거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했을 때 그 허탈함. 그런데 진짜 황당한 건 야근 안 하고 놀았던 동료가 오히려 칭찬받는 상황. 지금 딱 이게 대한민국 처지입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르게 때렸던 그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했거든요. 6대 3으로. 그것도 트럼프 편이어야 할 보수 대법관들이 뒤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한테 희소식이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억울한 얘기입니다. 오늘 그 구조를 제대로 파헤쳐 드릴게요. 자, 우선 판결 내용부터 정리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나라마다 관세를 다르게 매긴 거, 이게 위법이라는 판결입니다. 우리나라엔 25%, 인도엔 26%, 동남아엔 46%. 이렇게 국가별로 차별 적용하는 관세가 전부 효력을 잃게 됐어요. 여기에 중국한테 펜타닐이라는 마약 문제를 이유로 매겼던 관세도 같이 소멸됐습니다. 근데 철강 50%, 자동차 15%, 이런 건 다른 법률 근거로 때린 거라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부분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우리한테 좋은 소식이냐고요? 잠깐만요. 바로 좋다 나쁘다 결론 내지 마시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 치킨집 5개가 경쟁하고 있어요. 치킨 한 마리에 배달비 포함해서 3만 원씩 받던 곳들이요. 근데 갑자기 구청에서 배달비를 2만 원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라는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전 집 다 2만 원으로 통일되는 거잖아요. 이게 공평해 보이죠? 근데 문제는 그동안 미리 2만 5천 원으로 자진해서 낮춘 집이 있었어요. 우리가 먼저 싸게 할게요 하면서 단골까지 만들어뒀는데 결과적으로 규정이 생기니까 3만 원 받던 집도 2만 원이 됐고 2만 5천 원 받던 집도 2만 원이 됐어요. 누가 더 손해예요? 미리 양보했던 집이죠. 이게 지금 한국, 일본, 유럽, 대만 처지입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한테 원래 25%였던 관세를 15%로 낮춰줬거든요. 대신 미국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하고요. 일본도 그랬고 유럽도 그랬습니다. 근데 대법원 판결 이후에 트럼프가 즉각 대응했어요. 전 세계에 일괄적으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요. 무역법 122조라는 법률을 꺼내들면서요. 그러면 협상 안 한 나라도 협상한 나라도 다 10%가 됩니다. 숫자로 따져볼게요. 한국 입장에서 관세가 15%에서 10%로 줄었으니까 5%포인트 혜택을 봤어요. 그런데 중국은 어때요? 원래 20% 넘게 매겨졌던 관세가 10%로 줄었으니 10%포인트가 줄었죠. 멕시코는요? 25%에서 10%로 무려 1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캐나다는 35%에서 10%니까 25%포인트. 트럼프하고 맞짱 뜨면서 한 발도 안 물러선 캐나다가 오히려 가장 큰 수혜자가 된 겁니다. 어이없지 않으세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요. 경쟁이란 게 절대 점수가 아니라 상대 점수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내 점수가 올라도 경쟁자 점수가 더 많이 올라가면 등수가 내려가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우리 물건을 팔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으로 관세가 줄었다 해도 경쟁 상대인 중국이나 멕시코 관세가 우리보다 더 많이 줄어버리면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미국 수입 물건들 평균 관세율이 원래 16%였는데 이번 판결 이후로 13%로 떨어졌다고 해요. 웰스파고 연구팀에서 분석한 내용인데요. 근데 트럼프 재무부 장관 베센트가 바로 다음날 우리는 동일한 관세 수입 능력이 있다고 선언했어요. 무슨 뜻이냐면 13%로 낮아진 거 못 봐주겠다. 다시 16%로 올려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판결 직후에도 미지근하게 반응했던 거예요. 시장이 이미 알아챈 거죠. 어차피 도토리키 제기 아니야? 라고. 자, 여기까지만 들어도 억울한데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122조, 이게 10% 관세의 근거가 되는 법인데
최장 150일, 약 5개월만 유효합니다. 그 이후엔 미국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줘야 해요. 근데 이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요. 왜냐면 공화당 안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꽤 많거든요. 원래 관세 없애자, 자유무역이 답이다를 외쳐온 게 공화당이었으니까요. 그래서 150일이 지나면 이 10% 관세마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 실효 관세율이 8%까지 떨어집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통령으로서 경제정책 최대 업적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트럼프는 다른 무기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가장 위험한 카드가 무역 확장법 232조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 있으면 바로 관세를 때릴 수 있는 법안이에요. 절차가 간단하고 빠릅니다. 이미 이번 판결에서 합법 판정을 받았고요. 철강 50%, 자동차 15%가 바로 이 법으로 지금도 살아있는 관세입니다. 그리고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때리겠다고 협박할 때 들이민 것도 바로 이 법안이에요. 예전엔 이 협박을 우리가 좀 무시했어요. 한국 HBM 메모리에 관세를 때리면 미국 빅테크가 더 손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메모리 없이는 엔비디아 GPU도 못 돌리니까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가 꽤 급해졌어요. 150일 안에 관세 수입을 다시 채워야 하는데 반도체 카드를 만지작거릴 가능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다는 거죠. 100% 관세는 아니더라도 평균 관세율을 올리는데 반도체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무역법 301조라는 것도 있어요. 불공정 무역에 보복 관세를 때리는 법인데 관세율 상한이 없는 진짜 무서운 법안입니다. 다만 발동하려면 조사, 공청회, 검토 등 절차가 있어서 빨라도 10개월, 길면 1년 반 걸립니다. 151 싸움엔 직접 쓰기 어렵지만 트럼프가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위협 카드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너네 협상 안 해? 301조 발동한다 이렇게요. 한 번 맞으면 장기전이 되는 무기라서 맞을 나라 입장에선 겁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눈치 싸움입니다. 협상을 먼저 시작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한 번 당해봤으니까요. 엄청난 투자 약속까지 하고 관세를 15%로 낮췄는데 결국 협상 안 한 나라랑 똑같이 10%가 됐잖아요. 이번에 한국, 유럽, 일본, 대만 모두 이 학습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 보면서 먼저 손들지 않으려는 경쟁이 시작될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는 버티는 쪽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미국한테 약속했던 투자. 법적으로 따지면 상호관세 자체가 위법이었으니 우리가 한 약속도 무효 아니냐고요? 트럼프 입장에선 절대 그렇게 볼 리 없고 안보 카드까지 들이밀면서 투자 이행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결 직후 뉴스만 보면 관세가 줄었다, 한국에 유리하다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협상 잘해준 나라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해를 받고 트럼프는 이미 새 무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전쟁 2라운드가 시작됐고 이번엔 우리가 어떤 카드를 어떻게 내느냐가 정말 중요한 국면입니다. 다음 150일이 대한민국 경제에 상당한 고비가 될 거예요. 반도체 관세 협상, 무역법 301조 대응, 그리고 미국과의 투자 약속 이행 문제.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것들인데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우리 기업들 경쟁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미스터 경제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관세 이슈 계속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